자,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저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리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구문이나 구조, 영어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그 형태라고 하죠. 영어의 형태는 중요한 걸까요? 라고 한다면 뭐 누구는 yes라고 했고요. 누구는 또 no라고 할 겁니다. 뭐 제 생각은 100% yes도 아니고 100% no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퍼센테이지를 굳이 따져본다면 한 10%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9 영어라고 문법을 출적 강의한 것도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90%는 이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태가 중요한가? 이것을 영어가 아닌 다른 과학, 물리학으로 한번 가볼까요? 뉴턴식 역학이 있습니다. 이 뉴턴식 역학이라는 것은 형태죠. 그리고 그것이 변화해서 지금은 양자역학으로 들어갑니다. 양자역학은 뉴턴식 역학 같은 우리의 이해를 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간의 익숙한 형태에서 벗어난 걸로 발전해 갔죠. 그리고 이것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거시 세계에서는 뉴턴식이지만 미세 세계는 양자역학으로 들어가죠. 이게 바로 구조론이나 군문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거시 세계에서는 형태가 보이지만 실제로 미시 세계로 들어가면은 거의 쓸모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쓸모가 있다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되면은 아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뉴턴식 역학은 이해가 되지만 양자역학은 이해가 되지 않죠.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예술은 어떨까요? 자, 이제는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면서 영어에서의 형태는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인간은 모든 것을 인간의 모든 것은 제 생각엔 두 개가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모든 영어나 물리학이나 예술이 그러하듯이. 그래서 이런 거 있죠. 나는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강사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쌍스러우면서도 그럴듯한 말을 나온 것은 이유가 뭘까요? 사실 쌍스럽죠. 예, 이것은 형태가 주는 뉴턴식 역학이 주는 자신감이에요. 내가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나는 내 뜻대로 뭔가를 이루어질 수 있다는 착각을 만들죠. 세상은 그럴 수가 없죠. 독재자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굴 죽이고자 하면 죽일 수는 있겠죠. 그러한 형태적인 것은 그러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공하거나 뭐뭐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당시에 이런 게 들어가요. 그 당시에 시대 상황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난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 나는 공부해가지고 내가 출세할 수 있다. 그건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에 지금 시대에 맞는 건 뭘까? 그것 따라 바뀌는 거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또 특질 나는 공부 잘하는 암기를 잘하는 학생이 있고 암기를 못하지만 다른 형태를 잘하는 학생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신체의 특징들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오만의 극치이기도 하지만 또 틀린 말도 아니에요. 왜냐? 뉴턴식 역학적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노력이라는 게 꼭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쌍스러우면서도 그럴듯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절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신체 능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 두뇌도 신체 능력에 속하는 거예요.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잘 암기하는 학생이 따로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가는 학생이 미국에서 하버드를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대 같은 경우도 뭐 우리나라 대학은 50%가 정시지만 유럽이나 이런 대학들은 정시가 없습니다. 그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내가 과연 우리나라에서 맞는 그런 우리나라 상황이나 우리나라에서 맞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잘 적응했다가 맞는 거죠.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황을 자신이 만들어 간다는 느낌이 들죠.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상황에 잘 적응했다가 맞는 거죠. 네, 우리나라 시험에 잘 적응했다. 이게 적절할 겁니다. 자, 하여튼 간에 이런 말이 나오게 된 이유는 사실은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인 거죠. 내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니체가 말했던 압도적으로 이겨야 한다라는 것을 요즘에는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뭐 춤을 가리키는 뭐 수우파에서도 그렇고 강철부대에서도 그렇고 이런 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죠. 인간은 다 간발의 차이로 이깁니다.
TV를 보셨지만 알겠지만 저는 수우파에 나오는 그 춤출이 누가 더 특출하다는 걸 구별할 수 없었어요. 조금 더 나았다 이 정도. 강철부대에서도 특수부대들이 싸울 때도 간발의 차였죠. 언제라도 누가 다른 사람 이겨도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겁니다. 100m 달리기 한번 볼까요? 우사인 볼트가 정말 어떻습니까? 사실 우사인 볼트는 지금 역사에서 가장 빠른 사람인데 불구하고도 우사인 볼트가 뛰는 속도가 9.5초라면 상대방 9.7초예요. 0.2초 가지고 압도적이라고 우리 눈에는 보일지 모르나 실제로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옆에다가 치타 한 마리 갖다 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 사람도. 그래서 우사인 볼트가 자기가 달리기 잘하니까 자기 압도적인 능력이 있다고 착각을 해서 결국에는 축구에 도전하죠. 축구하다가 결국 망신당하고 끝났습니다. 결국 인간의 신체라는 것도 압도적인 것이 아니라 간발의 차이며 다 간발의 차이야 인간은. 거기에서 승패가 가려지는 게 일반적인 거고 정상적인 겁니다. 단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외는 뭘까요? 바로 과학기술은 예입니다. 전쟁사를 보더라도 과학기술로 다져진 그런 독일의 전차부대는 그렇지 못한 아프리카나 어떤 지역이든 간에 휩쓸 수가 있었죠. 압도적으로. 말 타고 기마병들이 뛰어올 때 포를 쏜다면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런 것은 과학기술에 기반을 뒀을 때만 가능하지 인간의 신체로 하는 어떤 것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은 내가 시험을 뭐 압도적으로 잘 본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맨날 입시 볼 때마다 경쟁에 굉장히 뭐랄까요 지나갈 때 신경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압도적인 건 없다. 쌍스러운 얘기다. 라고 제가 말하면서도 그러나 노력은 필요하다. 라고 동시에 얘기를 했죠. 자,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지문 보이십니까? 이 지문은 누가 쓴 거더라? 하여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Origin of all aesthetic themes is found in symmetry. 자, 모든 예술이라고 하죠. 모든 예술의 theme, 주제는 어디서? symmetry. 바로 대칭이라고 하죠. 대칭되는 거. 대칭에서 발견된다. 요거 굉장히 우리가 심도 있게 봐야 될 내용인데요. 모든 예술의 주제의 기원은 바로 뭐다? 대칭이에요. 딱 균형이 맞는 거, 밸런스가 맞는 거, 시메트리한 거. 그거에서 발견되는데요. Before man can bring idea, meaning, harmony into things. 인간이 아이디어나 의미나 하모니를 그것에 가져다 오기 전에 자, 이것의 의미가 뭐야? 라고 가져오기 전에 인간은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He must first form them symmetrically. 결국 그보다 먼저 그것들을 대칭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선은 밸런스를 맞춘 다음에 그리고 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거나 아이디어나 하모니 같은 것을 우리가 부여한다는 거죠. The various parts of the whole must be balanced against one another and arranged evenly around the center. Various parts of the world, 다양한 부분의 전체가 whole, 전체에는 다양한 부품들이 있죠. 다양한 부품들은 당연히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서로 간에 대칭이 되면서 서로 간에 대항해서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 그리고 어레인지가 정렬하다죠. 균등하게 센터 주변에 균등하게 배열이 되어 있어야 해요. In the fashion, man's form giving power in contrast to contingent and confused character of mere nature becomes most quickly, visibly and immediately clear. 자, 이런 패션에서도 인간이 준 폼이 주는 힘은 뭐와 대칭적입니까? 바로 컨틴전, 우연이죠, 우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단어예요. 우연이라는 단어 갑자기 나옵니다. 우연이다. 컨틴전 하며 confused. 이거 컨틴전 하면 우연한 말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긴 하는데 어찌 보면은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얘기 뜻은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막 바뀌어. 그러니까 굉장히 의존적인 거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뜻이에요. 컨틴전 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러니까 우발적인 거.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confused, 혼돈스러운 이 순수 자연의 단지 이 자연의 캐릭터가 그러한 거거든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혼돈스러운 캐릭터, 이 자연의 캐릭터, 이 순수한 자연의 캐릭터가
대칭적인 거예요. 이건 대조적으로 인간이 폼, 형태. 나는 영어를 문법으로 구조로 우리가 인간이 자꾸 부여를 하죠. 얘는 주어고 얘는 동사고 얘는 목적어고 이렇게 부여를 합니다. 그 수학적으로 계속 나누려고 하고요. 이렇게 폼을 주는 힘은 패션에서도 자연과는 다른 거죠. 자연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주는 힘은 결국 가장 빠르고 quickly하고 visibly 눈에 보이게 명확한 거죠. 빠르면서도 잽싸고 빠르면서도 명확하고 immediately 중간이 없다 뜻이죠. 즉각적으로 클리어해져요. 그렇죠. 임의적이고 상황에 따라 바뀌고 우연적이고 그러한 캐릭터, 자연의 캐릭터와 대칭적으로 폼을 주면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어떨 때 이렇게 쓰인다는 어떤 형태를 주게 되면 명확하게 보이죠. 그리고 잽싸게 즉각적으로 클리어하게 보여요. 맑게 몰랐던 영어가 보여요. 이렇게 착각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 딱 보이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영어가 사실 망가지는 원인이 되는 건데 이걸 갖고 물론 영어에서 모두 문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학교 1학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해 보이니까 착각을 해서 중1학교 배운 걸 대학교 성인이 돼서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죠. 명확해 보였으니까 한 번은.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뉴턴의 역학이 결국에 뉴턴의 역학이 양자역학에 먹히지 않는데 이 뉴턴적 사고방식으로 양자역학을 해석하다가 실패한 분이 대표적으로 누구죠? 아인슈타인인 거죠. 아인슈타인. 인간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고 했던 거죠. 그 마찬가지예요. 영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나는 영어를 배우지 않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영어는 영어예요. 그리고 물리는 물리예요. 그냥 인간의 이해를 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해가 된다고 해서 영어가 잘 되고 이해가 안 된다고 영어가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자 다시 진정하고 First aesthetic step read beyond a mere acceptance of the meaninglessness of things to will to transform them symmetrically. 여기까지 볼게요. 따라서 첫 스텝,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첫 발짝을 내딛는 건 당연히 뭘 넘어서 beyond 단순히 acceptance 받아들인 거죠. 의미가 없는 것들을 단순히 그냥 받아들인 거를 넘어 뭐 하려는 의지가 생깁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 뭐겠어요? 단순한 의미가 없는 거 자연인 거죠. 자연. 그거를 넘어서 뭐 무질서하고 막 그러죠. 사실 의미가 없는 것도 있고 그걸 넘어서 이 첫 예술에서의 첫 발은 바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의지, will, transform 바꾸려는 의지. 뭘 바꾸려고 합니까? 그들을 symmetrically 다시 말하면 체계적이고 시스템적, 다시 비율적이고 형태적인 거죠.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symmetrical한 것은 체계적인 것도 좋고요. 체계적인 게 문법이죠. 체계적인 거 또는 form 형태 또는 밸런스 균형 또는 대칭 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 예술적으로 가는 인간의 첫 단계는 바로 무의미한 것들에 그냥 단순히 받아들인 걸 넘어서 뭘 바꾸고자 하는 겁니까? 그들을 체계적으로 또는 대칭적인 형태로 바꾸려고 하는 의지로 가게 되죠. 그런데 as aesthetic values are refined and deepened, however, man returns to the irregular and the symmetrical. 그런데 예술의 가치가 다시 걸러지고 그리고 깊어지면서 그러나 인간은 뭐로 가게 됩니까? return? irregular. 중요한 포인트죠. 비규칙적이고 asymmetric. 어가 반대말이에요. 비규칙적이며 비대칭적인.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폼, 문법을 넘어서는 거죠. 규칙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술적인 가치, 영어로 할게요. 영어의 가치가 재정립되고 걸러진다는 얘기가 리파인 다시 걸러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다듬어진다 보시겠죠. 예술적인 가치가 좀 더 세련돼지고 그리고 더 깊어지면 인간은 결국 뭐로 갑니까? 바로 irregular, 불규칙적이며 형태가 없는 형태, 문법 같은 형태가 뛰어넘는 형태, 비대칭적 형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It is in symmetrical formation that rationalism first emerged. 요걸 제가 별표를 한 2만 개 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인간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이 부분 제가 별표 한번 쳐줄게요. 봐요. It is, 그것은 바로 symmetrical한 그런 체계적인 formation, 그 형태를 만드는 거죠. 시메트리컬하게 대칭적으로 형태를 만듦으로써 이성주의가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레셔널리즘은 결국 뭔가 세상은 전부 다 규칙으로 돼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합리적인 이해가 안 가면 안 받아들이려고 했었어요, 인간은. 그래서 레셔널리즘, 다시 말하면 문법주의가 동시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법은 결국 레셔널리즘은요, 그때 나와요. So long as life is still instinct, affective, and irrational, aesthetic redemption from it takes on such a rationalistic form as long as life. 삶이라는 게 그렇게 so long, 길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전히 instinct, 본능적이죠. 그리고 affective는 감정적이고, 그리고 인간이 이성적이진 않잖아요. 비이성적인 그런 정도로 as long as란 말은 그 정도로 간다는 거예요. 길이가.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간다 해도 그 정도까지 가는 거니까 인생이라는 게 여전히 본능적이고 정서적이고 감성적이고 그리고 비이성적인 한 그 정도까지, 아시겠죠? long, 그 정도까지. 그렇게 인생이나 그런 한도로 얘기하자. 한도, 그런 한, 그렇죠? 인생이란 건 그러하죠. aesthetic redemption from it. 인생에서 예수를 되찾는 것은, 그렇죠? 이런 인생이 어떻다고요? 본능적이고 감정적이잖아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런 한 예술이 인생에서 뭔가 redemption, 다시 찾아가는 것은, 예술적으로 인생에서 뭔가를 딱 가져오는 것은 결국 뭐와 맞붙는 겁니까? 그같이 이성적인 형태와 맞붙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삶이라는 거, 영어라고 할게요. 영어라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거예요. 네이처, 자연입니다. 영어는 인간이 만들지 않았어요. 자연이에요. 영어라는 자연의 언어는, 인생이란 본능적인 것과 비이성적인 것, 규칙도 없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런 한 우리가 이 자연에서 가져오는 것은, 그렇죠? 예술이 영어로 할게요. 영어를 자연으로부터, 이러한 자연으로부터 되찾아오는 거, 구원하는 거, 가져오는 건 결국에는 이 문법과 맞들어 싸워야 한다는 뜻이에요. takes on은요. 맞붙는다는 뜻입니다. take가 가져오는 거고 on이 붙는 거거든요. 맞붙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 뭐예요?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영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 형태, 폼, 문법의 이런 형태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 하더라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take on, 그들과 맞붙게 됩니다. Once intelligence, calculation, balance have made their way in the aesthetic field did once again change into its opposite. Seeking irregular is external form, the aesthetic, asymmetrical. 이 이성적이고 intelligence하고 calculation, 계산하죠. 이게 분석이라 말할 수 있겠죠. 영어에서 분석. 밸런스, 뭐 형태, 주어 동사 찾고 이런 형태, 이런 것들이 사실 자신의 길을 만들어 들어왔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성이나 또는 이와 같이 뭐 캘큘레이션, 계산, 분석하고 그리고 밸런스, 형태를 잡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 들어왔어. 일단 그때 미술적인, 들어왔을 때 예술적인 욕구, 다시 예술적인 욕구는 다시 again 뭘 바뀌었다? 그 정반대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성과 분석과 밸런스가 세상에 들어오니 예술적인 욕구는 다시 한번 그 반대로 변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찾습니까? seeking 비이성적이며 그리고 그것의 외부 형태를 뭐를 찾습니까? 비이성적이고 asymmetrical, 다시 말하면
어, 비대칭이죠. 형태를 떠난 비대칭적인 형태를 찾으며 우리는 정반대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일주 욕구가.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라는 개념도 제가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자연의 현상이라는 건 어찌 보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영어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사실 영어라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형태가 중요하다고 해서 거의 뭐 99%를 우리나라 강사들은 구문이나 구조 또 이럴 때 이렇게 씁니다. 이럴 때 이렇게 씁니다라는 어떤 규칙을 갖고 딱 얘기하죠. 대표적으로 패턴 영어가 그런 거죠. 패턴 영어 같은 경우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형태. 그런데 물리학도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말하는 중세 시대죠. 그게 바로 이제 뉴턴식 사고방식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수치로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그거를 부정당하죠. 결국에 뭡니까? 형태가 인간의 삶의 형태가 본능적이고 규칙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양자역학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뉴턴식의 방식에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양자역학이 이제 주류가 되는 것처럼 형태가 마찬가지죠. 구조와 이런 것들이 보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본질은 또 다른 데 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 결국엔 그 본질을 다루고 있죠. 사실 뉴턴식 방식으로 따지면 태양이 왜 뜨거운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양자역학은 설명을 하죠. 그 본질. 우리가 언어를 한다는 곳에 언어의 주어와 언어의 동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이 형태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순식간에 해석이 되고 이걸 이해하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가는 사실 양자역학과 비슷하게 규칙이 없는 듯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제대로 배우려면 물리학을 할 때 물론 뉴턴의 방식을 고등학교 때 배우지만 이후부터는 양자역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야 세상을 알게 되죠. 양자역학이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결국에. 그쵸? 예, 양자역학으로 우주의 탄생부터 해서 모든 것이 설명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밖에 없죠.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양자역학은 우리 생각한 것처럼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더 우리가 이성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듯이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라는 것도 이제 어떤 구조, 이럴 때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라는 것들의 어떤 이성적인 부분에서는 클리어하죠. 명확해 보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은 양자역학적으로 본다면 이루어지지 않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해본 이런 것도 있겠죠. 은는 이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는, 이, 가 했을 때 이가가 이제 주격조사죠. 우리말에 주격조사. 그리고 앞에 있는 게 이제 보조사라고 합니다. 왜 보조사냐면 나는 이렇게 되죠. 나는 학생이다 하면 나는 학생이다 이렇게 되죠. 자, 나은이군요. 나은은 안 되죠. 나는이 되죠. 왜 안 되죠? 하면 이것도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내 가는 되죠. 내 이는 안 돼요 또. 그렇죠? 내은 안 돼요. 내는 안 돼요. 내는 하면 우리가 사투리처럼 들려요. 내는 북한 사투리 들리죠 갑자기. 내이 이상하고 그렇죠? 내가 이거 적절하죠. 예, 그래서 주격조사 가. 내가 1등이다 하면 내가가 좀 더 강조됐기 때문에 가를 붙인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되게 복잡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차 어떻게 해요? 차는 늦게 온다. 이것도 가능하고 차가 온다도 되죠. 차가 온다. 근데 차이는 안 돼요. 차은은 안 되고요. 또 그리고 예를 들면 영철이 할까요? 영철 이 붙이면 영철이는 돼요. 근데 영철은 안 돼요. 영철은 안 되고 영철 이가가 돼. 이가 그때 이제 설명을 하게 되게 복잡해지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1등이다 하면 내가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가라는 주격 조사를 붙인다. 이렇게 되면 되게 설명이 뭐 될 듯하죠. 이게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나는 1등이다 하면은 나를 강조하는 게 1등을 강조한 거다. 뭐 이렇게
말해서 이거 보조사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애매하죠. 솔직히 말하면 애매합니다. 뭐 그럴듯하기도 하고 이렇게 규칙을 잡아가지고 하는 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사실은 이러한 형태라는 것들이 폼 형태인데 이 형태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냥 나온 것을 몇 가지 분석해서 뉴턴식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세상은 뉴턴 갖고 되지 않죠. 여러분이 말할 때 내가라고 쓸 때 봐. 나는 나가로 쓰나요? 나가 하면 사투리 같기도 하고 하여튼 나가 하면 쓰긴 쓰죠. 들어본 것 같아요. 사투리에서. 하여튼 나가 이렇게 쓸 것 같기도 하고 씁니다. 생각해보니까 사투리로 우리 표준어만 언어가 아니에요. 나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정확하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것처럼 본능에 가깝죠. 그래서 언어를 한다는 결과적으로는 물리학 양자학으로 가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영어의 양자학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규칙은 이제 그만.